지금 영풍재지가 오늘 하한가 잔량이 1,800만 주가 깔렸어요. 네. 뭐 이 속도면 뭐 계속 저하한가로 지금 내려간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제법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1조 1,000억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풍재지가 한 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뭐 보통 영업이익이 한 100억 내외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000억 부근에서 거래돼야 되는 게 적당한 회사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거의 한 2조까지 네. 날아갔다가 지금 뭐 하한가 두 방 30%씩 두 방 맞고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 시총이 1조 1,000억 되면 이거 뭐 한가 몇 번은 더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이 부분이 영풍재지에도 아픔이 되겠지만 우리 한국 증시에도 당분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영풍재지의 날개짓이 나비 효과로 네. 다가온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휘청거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풍재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네. 그런 상황인데 보유하고 계지 않으신 분들도 어떤 피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사실 뭐 영풍재지 뭐 꼴랑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짜리 뭐 얘가 뭐 하한가를 몇 방을 가든 이게 우리 한국 증시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상당 부분 상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영풍재지가 주가 급락하면서 같이 이제 두들겨 맞았던 데가 키움증권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른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영풍재지가 최근에 주가가 좀 이상급등 현상이 있다 해서 보통 이제 증거금률을 다 이렇게 100%로 올려버렸어요. 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증거금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현금만 갖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만은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6천은 뭐 미수를 서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통 보면 미수거래도 많이들 하시지만 미수거래 말고 또 신용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이 신용거래 같은 경우도 이 증거금률 자체가 뭐 40%면 내가 4천만 원 있으면 6천만 원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1억 정도까지 이렇게 배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영풍재지 사건하고 이 증시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면 어쨌든 간에 영풍재지가 갑자기 급락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영풍재지의 작전 세력들이 뭐 키움증권 계좌 한 120개 네. 정도를 이용을 했는데 왜 하필 또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했냐 봤더니만 다른 증권사는 다 증거금률을 100%로 높여놓은 상태인데 이 키움증권만 증거금률이 좀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이용해서 실제로 미수거래를 좀 한 걸로 좀 파악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하한가 가다 보니까 지금 키움증권이 돌려받아야 될 돈, 지금 보니까 한 4,900억 정도 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다 띄게 생겼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조치가 나오냐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이 또 제2의 용풍재지 같은 기업들 혹시나 미수거래 일어났다가 또는 신용거래 일어났다 이런 사태 나오면 그 돈을 못 받는 사태 벌어지니까 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네요. 일단 증거금률을 막 끌어올리는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들 잠깐 좀 보시면은요. 네. 이게 키움증권도 좀 과한 것 같고 나머지 증권사를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3일 전부터는 어떤 기사 떴냐 하면요. 이 키움증권이 신용 미수거래 차단 종목을 대거 지정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이게 떴고요. 뒷북이잖아요, 뒷북. 그렇죠. 완전 뒷북.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심지어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도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키움증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 키움 사태 논란 증권사들 줄줄이 미수거래 또 신용거래를 차단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게 왜 영풍재지만의 문제로 안 끝나고 이 정치 전반에 파장을 주냐 하면 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그렇죠.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6등 하는 기업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뭐 약간 흔히 말하는 뭐 좀 과열 종목들, 좀 많이 올랐다 생각되는 종목이나 좀 가열됐다고 생각하는 종목이나 특히 지금 이쪽 시장에 보면 대부분 여기에 지정되는 그 파트가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또 그렇죠. 로봇 관련주, 뭐 심지어는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도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잘 나갔던 기업들, 2차 전지나 로봇 관련주나 심지어는 HBM 관련된 뭐 한미반도체까지 다 지금 현재 미수거래나 신용거래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수거래나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니까 약간 수급이 좀 꼬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신용을 걸어놨던 분들, 그렇죠. 이미 신용으로 2차 전지나 뭐 한미 반도체나
뭐 로보틱스나 뭐 이런 기업들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 네. 이게 증거금융을 100%로 끌어올려 버리면 이게 신용이 그 만기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신용거래 만기가 이 90일, 그러니까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이래 돼 버리면은 이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신용을 좀 일으켜서 주식을 사신 분들 아마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만기가 이제 곧 돌아올 건데 이 만기 때 만기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신용만큼을 미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지금 정시 수급을 막 억누르는, 가뜩이나 지금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장도 안 좋은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뭐 리스크 관리한다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증권사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것도 흔히 말하는 이 멀쩡한 기업들에까지 이러한 미수나 신용거래 차단을 좀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쪽 수급 자체를 흔들어대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수급을 좀 흔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 오늘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네. 물론 새벽에 나스닥 빠진 영향도 있지만 네. 지금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거든요. 지금 거의 뭐 상승 종목을 지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영풍재지만 빠지면 상관없는데 영풍재지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뭐 멀쩡한 기업들에 대한 이 신용거래나 미수거래까지 차단을 막 시켜놓다 보니까 확실한 나비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이들 기업들 쪽으로도 일단은 또 주식을 좀 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한 분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요. 뭐 그러다 보면 그거 팔기 싫으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사실 뭐 삼성전자라도 팔아서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타 종목까지도 지금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 김문석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채팅창을 잘 안 읽거든요. 네. 뭐 보긴 늘 항상 보지만 우리 송하님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정말 미국 증시로 가야 하나? 뭐 이렇게 좀 탄식. 우리 증시 좀 이게 뭐라고 강력한 처벌, 공매도도 사실 좀 네. 뭔가 좀 있으면 좋겠고 뭐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갖고 한 번 더 얘기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거래 차단에 따른 증시 수급에 대한 악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고 정말 나비 효과처럼 다가온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거든요.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시장도 많이 빠졌고, 야,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안 팔면 사실 주가는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신용거래를 차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팔기 싫은데도 팔아야 되는 사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어찌 보면 수급이 좀 공백이 돼 있는, 비어 있는 상태에서 뭐 미수 또는 신용 차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또 파는 물량들, 얼마 안 되는 물량 때문에 주가가 막 흔들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또 멀쩡한 기업들도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결국 이제 이런 거를 겪고 나면 결국 지나보면 이게 또 지나보면 어차피 뭐 나올 매물을 밑에서 다 끌어내려 버렸기 때문에 지나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단기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증권사나 금융감독원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영풍재지 사건이 터지면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각 증권사들의 어떤 리스크 관리 그래요. 이런 걸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태인데, 자, 그걸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영풍재지 같은 위험성 있는 종목들만 신용거래를 차단하면 되는데 그냥 좀 단기 과열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 이게 네. 그들 종목들까지, 그것도 시가지 큰 기업들인데 다 신용거래를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지금 멀쩡한 기업들까지 지금 끌어내리는 사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빨리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증권사 대표단 빨리 미팅을 통해서 이거 지금 오늘도 보니까 KB증권은 거의 200개 기업을 신용 차단을 시켰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늘리다 보면 오히려 이 증시에는 부메랑이 돼서 올 수가 그럼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증권사 미팅을 좀 통해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거 금감원 무서워서 일단 우리 이렇게 리스크 관리했습니다 하고 멀쩡한 기업들까지 신용 차단을 다 시켜버리는 게 과연 증시에 올바른 일인가. 빨리 좀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부의 명쾌하고 정확한 어떤 좀 지침이나 어떤 그렇죠. 선이 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 말 하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할 말을 네. 마치면 하고 싶지 않겠어, 하지 않겠어.
라는 말 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간이 오늘 또 많이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그러면은 온라인 무료특강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좀 뭐 가슴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역대급 반대 매매가 지금 그래요? 터지고 있잖아요. 어찌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좀 이번 기회에 좀 줍줍할 만한 종목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함께 할 건데 참 이게 장 안 좋은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기회는 또 기회니까 오늘 어떤 종목들을 이번에 좀 잘 담아 놓으면 좋은 찬스가 될지 그 얘기로 좀 함께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만나보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네, 방금 말씀하신 역대급 반대 매매 주목할 기업은 저는 사실 시장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빠지면 반대 매매가 막 우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고통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악재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근데 이 중에서 또 얄궂게 그럼으로 인해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반대 매매가 그 우리가 보통 기업들마다 증거금률이 보면 평균 한 40%짜리가 많고요. 신용 보증금률도 평균이 한 45%짜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기업들 주가가 한 30% 빠지면 이제 반대 매매,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 자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수로 환산하면 우리가 보통 종목 등락률이 보면 지수보다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한 10% 빠지면 종목은 한 20% 빠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수가 한 15% 정도 빠지면 웬만한 신용 걸린 종목들은 다 이 반대 매매 들어가는 위치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최근 지수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뭐 7월 말 이후로 시장 좀 조정 나올 것 같다는 얘기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8월 달 빠지고 9월 달 빠져서 지금 10월 달 이제 어찌 본다면 한번 맞고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 시도하다가 오늘 더 밀려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특히 어제 오늘 밀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각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일단 신용 거래 차단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어제 2차 전지들이 완전 두들겨 맞았던 거고요. 오늘은 그 종목들 수가 막 늘어났어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좀 시장에 인기 있었던 종목들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뭐 2차 전지도 빠지고 나머지도 빠지고 하면서 오늘은 뭐 철저하게 약간 수급적인 이벤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단기간 심하게 빠졌습니다. 이러면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다 반대 매매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요. 여기서 또 더 빠지면은 또 안 맞아도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맞는 또 맞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쓸데없이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은 좀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그래요, 거죠. 맞아요. 멀쩡한 기업들까지 뭐 심지어는 포스코홀딩스가 뭔 죄가 있다고 포스코홀딩스까지 신용거래를 차단시켜 버리면 결국은 포스코홀딩스 신용거래 하신 분들이 지금 만기 전에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고 팔기 싫으면 딴 주식이라도 또 팔아서 그걸 안 팔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주식에 또 수급도 악화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적어도 확산되는 건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보겠다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대응이 돼서 종목이 더 확산되면 이 시장이 수급적으로 도쿄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가 정부 당국에서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채널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 뭐 냉정한 얘기지만 어쨌든 안 맞아도 되는, 안 빠져도 되는 종목이란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줍줍할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제 눈에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공개 방송 한 1시간 정도 진행할 건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종목들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좋습니다. 특히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많이 빠지신 분들 좀 들어오셔가지고 특히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나 이런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봐서 지금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드릴 테니까 좀 종목 고민이신 분들도 들어오시고 또 좀 뭐 어떤 종목으로 좀 바꿔 탈까 또는 현금 좀 있는데 뭘 사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역대급 반대 매매 지금 주목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게 마음은 굉장히 아프지만 사실은 좀 이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정부도 정부지만 증권사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급한 뭐 행정은 아니고 급한 업무 처리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들 지금 답답한 시장 우리 김문석 대표 온라인 무료특강 바로 지금 입장하시면 되죠? 네, 자 지금